제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남자가 그 자유로움에 매료된 여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학년 6반 9번 서원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읽지 않고 있던 책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읽어보니 이 책은 꼭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노트북을 보면서 읽는 중이니까 여러분 제가 눈동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과제의 분리와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기억하게, 자네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타인 역시 자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세.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돼. 그것이 당연하지. 이게 바로 과제의 분리, 즉 인간관계의 입구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실생활의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나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라고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레퍼토리로 자신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타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고 결국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누군가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유인데요. 우리는 모두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욕망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욕망에 저항해서 살 것이냐인데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안색을 살피는 인생은 부자유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사는 것은 결국엔 미움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책임지지 못할 일을 자꾸만 떠맡게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어기게 되면서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철학자는 말합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네.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조직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뛰쳐나와도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는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상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자꾸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하는 게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할 때 경쟁은 필히 방해가 됩니다. 경쟁 상대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의 고민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또는 세계를 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상벌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벌교육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경향성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 타인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아이를 조종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상벌교육이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결과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행동이 남든 우리의 행동이 점수화되어서 평가받는다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좀 무거웠죠? 제가 앞으로 말할 내용은 사랑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내용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상대를 구속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순순히 축복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을 실감한다고 느낍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남자가 도로에 막 대자로 눕습니다. 그 자유로움에 매료된 여자가 함께 눕습니다. 그 새벽에 차가 안 다니는 도로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인간이 밑바닥까지 자기를 보여줄 때 자기가 감추고 있던 과면을 드러내고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교감하고 싶어지지 않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행복할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키워드 지금 여기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인생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아들러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선처럼 보이지만 점이 연속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선이라면 인생 설계가 가능하지만 선처럼 보이는 점의 연속이므로 계획적인 인생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극장에 가보시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받는 순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깜깜합니다. 지금 여기에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고 빈틈없게 해나간다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 과거가 보이는 것 같고 미래가 예측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지 않고 희미한 빛을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기 행복하신가요? 저는 장성고등학교에서 이틀 만에 이 미움받을 용기를 읽었는데요. 그만큼 가독성도 좋고 읽기도 쉬운 책이니까 여러분 주말이나 야자 시간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이상 미움받을 용기의 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